안녕하세요. 네. 2025년 2025년 3월 11일입니다. 네. 바로 일어나서 오늘 좀 물 좀 마시고, 바로 오늘도 테크 주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도 이제 사실 펀더멘탈 상에는 그렇게 큰 소식이 없는데,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적은 또 되게 오랜만이라서 유튜브를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간불이 반 이상이죠. 일단 테크 주식하고 그 다음에 컨슈머 사이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 테크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컨슈머 디펜시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실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 중에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도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방어를 많이 하다가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그다음 펩시 이런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베버리지 사업들이 조금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프로트 갬벌 여기도 이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하우스홀드하고 퍼스널 프로덕트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방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방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3% 하락했고, 엔비디아 5%,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5%, 그 다음에 AMD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많이 하락을 좀 했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 인프라 기업들, 이렇게 오라클도 같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팔란티어는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더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72달러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7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매수를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회가 좀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것들이 또 애플. 네, 애플도 요즘에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나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다음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강자 기업인 이 세일즈포스도 3% 하락을 했고 서비스나우 여기도 서비스나우도 요즘에 얘기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정도 하락을 했고 우버도 요즘에 그 큰 손들이 미국의 큰 손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즘에 상승을 하다가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코도 굉장히 유명하죠. 상승하다가 한 3% 하락을 하게 됐고요. 아마존도 잘 버티다가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 찍고 막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2%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 주춤하고 있다 약간은. 그다음 테슬라 가장 소식이 어떻게 보면 많을 법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 쪽에 많이 힘을 쏟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또 소식이 나온 게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앞으로 1년 이상 더 많이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다른 쪽에 일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CEO가 본업인 테슬라의 일을 하지 않고 이런 다른 일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나 테크 주식 부분들은 AI 쪽이 중국 쪽 AI가 계속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거기에다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의 좀 브랜드 부분이 조금 약해지는 것처럼 느끼면서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테슬라는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할 기회가 마지막 매수할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GM과 포드도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GM과 포드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과 합작을 해가지고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테슬라 부분 쪽에 이제 테슬라 부분을 넘보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최근에 한 $180 이상까지 갔었죠.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신기한 주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라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그러니까 광고비를 받게 될 텐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큰 성장을 지속적으로 되게 잘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도 무료로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로 배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메타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CEO도 뭐 외부 활동 크게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 근데 메타는 문제는 뭐냐? 너무 평범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느낌은 들지만 조금 평범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기업은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테슬라나 뭐 팔란티어에 비해서 조금 밀려있지 않을까. 하지만 메타도 AI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칩을 한 세계에서 2위 정도로 구매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 2, 3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타도 AI의 진심인 회사다.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요즘에 하락을 했다. 그래서 메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얘기해 볼 부분은 바로 이제 팔란티어가 S&P 편입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S&P 100으로 편입을 했고요. 이 바닥을 찍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72달러가 되면서 좀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잠깐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 좀 주가가 다시 내려갔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럼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S&P 100 편입이 되면은 뭐가 좋을까? 바로 유동성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팔란티어가 공식적으로 포함될 예정이고요.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관 투자자들이 S&P 100을 추종하는 ETF 및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팔란티어를 자동으로 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S&P 100 편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S&P 500 뭐 그런 스파이 주식, 스파이 뭐 ETF 뭐 그다음에 VO 뱅가드의 VO ETF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S&P 500을 매수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기업을 그 S&P 50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최고의 미국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S&P 100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100개의 기업을 매수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S&P 100에 그러니까 100에도 들어가고 500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좀 더 플란티어가 좀 더 매수하는 양이 많아지는 이런 유동성 증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S&P 100에 편입되고 또는 편출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번에 편출되는 기업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가게 된 기업들. 밀려난 거죠. 근데 이번에 팔란티어가 S&P 100에 편입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 개수의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팔란티어가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블루칩이라고 하는데 대형주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하고 동향을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근 1개월, 5일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반등 부분이 78달러부터 85달러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엘리펀트 파동,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 분석을 기준으로 해보면 92달러 지점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요. 현재 가격은 이제 78달러에서 85달러 범위에서 안정화됐는데 다시 오늘 72달러로 하락을 하면서 이 지지선이라는 것이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현황을 봐보면 팔란티어는 이제 단기적 공매도 비율이 한 3.28% 수준이면서 약 7.96 밀리언 달러 주가 공매도 상태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브로커들이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지급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런 공매도 세력이 단기적으로 더 이상 베팅을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주가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가 10% 정도 하락을 하고 추가적으로 5% 하락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거는 아닐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 AI 관련된 주식들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팔란티어의 CEO하고 뭐 그다음 CFO 관련된 주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이 주식 팔란티어 주식을 많이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의 심리적인 영향도 같이 겹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한 부분을 봐보면 주요 빅딜이 있습니다. 그래서 17.1 밀리언 달러 규모의 매수 주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그 다음에 개별 대량 거래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죠. 장 마감 이후에도 대규모 매수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한 개미 투자자들, 저 같은 투자자죠. 그래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의 장기적 포지션 구축 과정일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웨드부시 유명하죠. 테슬라 굉장히 좋아하고 기술 투자에 있어서 거의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나이브스가 있는 웨드부시 증권 같은 경우에는 120달러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얘기를 했네요. 48달러 매도 의견을 내고 있어요. 루프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141달러,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95달러, 그러니까 현재 대비 한 15%, 12%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기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다. 팔란티어의 미래 전망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와 의사결정을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단순히 LLM을 만드는 AI 기업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AIP, 그러니까 자체적인 팔란티어의 AI 플랫폼과 이 파운드리의 채택 증가로 인해서 국방과 정부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이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재무 상태가 특히 안정적이면서 연간 매출 성장률이 20, 30% 이상을 성장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요즘 재밌는 것이 이 부분을 봐보면 팔란티어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사이트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해서 파트너십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협작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팔란티어 파트너,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스트래테직 파트너십, 그러니까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협업하거나 이런 파트너십 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소식들,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어요. 내부자들이 뭐 판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팔란티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이 바닥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S&P 100 편입으로 인해서 장기적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상
$79. 그러니까 지지선이 있는데, 물론 지지선이 약간 내려갔어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공매독 세력이 후퇴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AI 사업부의 성장성이 장기적 핵심 동력이다. 이 부분이 펀더멘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AI와 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와 그 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들의 계약 확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100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팔란티어가 미 육군에 AI 기반 군사 시스템을 최초 납품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미국 주식의 흐름과 함께 팔란티어가 S&P 100 편입에 들어갔다. S&P 100에 편입하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